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연을 가진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 역시도 힘들 때마다 사연 라디오를 즐겨 듣는 애청자로서 이번에 겪었던 일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네요. 사실 저는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왜 멀쩡한 성인 한 사람을 돌보는 일도 힘든데 저는 엄마의 투병 생활을 오래도록 함께하고 있거든요. 물론 멀쩡하게 잘 살다가도 이게 병이라는 것이 널뛰기를 하듯 한 번씩 불쑥불쑥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는 병원을 심하게는 일주일 단위, 길게는 한 달 단위로 왔다 갔다 하시던 분이었죠. 무슨 문제냐 물어보면 엄마는 뇌에 문제가 좀 있으셨어요. 젊은 시절에 뇌종양 수술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 완벽하게 제거를 다 했다 생각한 종양이 나중에 보니 다른 곳에서 또 문제를 일으키고 있더라고요. 아마 이 병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수술을 했으면 완벽하게 처리가 된 것이 아니냐 하시겠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닌가 보더라고요. 아무래도 인체에 대한 신비가 아직도 100%다 밝혀진 것이 아니라고 하기도 하니 저도 몰랐지만 나중에 보니 저희 엄마와 같은 사례가 더러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적은 비율이겠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기도 쉽지 않은데 거의 말년까지도 그때 수술의 후유증으로 병원 신세를 져야 했었어요. 그렇다고 생활 전반을 아예 못하시거나 하시지는 않으셔서 참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의사에게 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이렇게 병이 재발하거나 다른 병이 생기는 바람에 그대로 몸져 누워버리거나 더 이상 일상생활을 즐길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사람들이 많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 저희 엄마는 그나마도 행운이었던 거죠. 하지만 저는 평범하게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이라 그런 엄마를 온전히 볼 시간은 없었어요. 게다가 남편과 결혼한 후에 생긴 딸아이는 신생아 때 엄마를 간병하느라 제대로 볼 시간도 거의 없어 남편에게 대부분 의지했고요. 아이의 첫돌이 지날 무렵에는 남편과 이야기를 해서 간병인을 두고 아이를 돌볼 수 있었죠. 당시 생활비가 빠듯했지만 이 시간이 가장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와 있는 생활은 그렇게 길게 가지 않았습니다. 딸아이가 유치원에 가던 해에는 승진을 해서 회사 일이 너무 바빠졌거든요. 남편 역시 말이죠. 맞벌이는 아이 키우기가 정말 힘들어요.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주변의 도움이나 따로 아이를 봐주시는 분이 없으면 거의 키울 수 없다 봐야 하죠. 그러다 보니 딸을 유치원에 보내고서도 갑자기 열이 난다거나 다치거나 하는 그런 돌발 상황이 있을 때는 여러모로 난감한 상황들이 많았어요.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회사에서 빠지기 힘든 중역의 위치에 있었으니 아이 때문에 쉽게 일에서 손을 떼기 어려울 때가 많았으니까요. 그나마 다행이라면 남편의 누나이자 제 신우되는 사람이 조금씩 도와주기 시작해서 숨통이 트였다는 겁니다. 처음 신우가 저희 딸을 케어해준다 했을 때 신우 역시도 아이가 있었거든요. 당시 조카가 4살이고 저희 딸이 9살이었어요. 그래서 신우의 괜찮다는 말에도 저는 부담이 됐죠. 그나마 신우가 아이를 봐준다 했을 때도 눈치를 안 볼 수 있었던 건 신우가 저와 달리 전업주부였기 때문이었어요. 올케는 회사 다니느라 애 보기 바쁘잖아. 그러니까 애는 나한테 맡겨도 돼. 어차피 내 애 보는 김에 같이 보지 뭐. 그래도 사람이 어떻게 그러겠어요. 애 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다 알고 있는데. 에이, 무슨 가족끼리 서로 돕고 사는 거지. 아무튼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 어차피 나는 전업주부에 집에서 있는 사람인데 애 1명이나 2명이나 똑같아. 아무리 집에서만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너무 고마웠어요. 아이들 돌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마움의 마음으로 매달 70만 원씩 수고비로 챙겨드렸죠. 신우는 이런 돈을 괜찮다며 한사코 거절했지만 저는 절대로 제 아이를 돌봐주는 신우를 이대로 넘길 순 없었습니다. 빈손으로 애 키워달라 하는 게 얼마나 염치 없는 짓인지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제 친구는 이 이야기를 듣더니 아침 등교와 아이 학원에서 돌아오면 저녁 한 끼 주는데 너무 많지 않냐 했지만 저는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우도 저한테 좀 잘하는 게 있었거든요. 약간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충성을 다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으로 저한테 잘 보이려고 애를 쓰셨어요. 전업주부로 집에 있는 사람이 그나마 저 때문에 쏠쏠한 용돈벌이 하는 거긴 했으니까요. 그렇다고 제가 신우를 업신여기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신우에게 저는 그러지 말라고 말렸죠. 그런데 신우는 반대로 제가 좋아서 그러는 거라 하니 뭐 말리기도 그랬어요. 아무튼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초등학교 다니는 저희 딸 픽업하고 학원 보내고 간식 챙겨주는 것도 도와주고 있었어요. 그러다 하루는 딸이 집에 와서는 저한테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 사실은 있잖아. 저번에 고모가 그 양호실에 가면 바르는 따가운 하얀 솜 있지? 그거 냄새나는 음료수 같은 걸 줬거든? 그런데 내가 그걸 희아랑 같이 먹었는데 너무 졸려서 그냥 잤었어. 순간 딸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딸이 하는 말은 가끔 남편과 즐기는 한 잔을 딸에게도 줬다는 거잖아요. 얘기를 들어보니 음료수에 섞어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어떻게 애한테 그걸 줄 생각을 하는지 어이가 없었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이어진 딸의 말에 저는 분노를 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맛도 이상하고 해서 기억하고 있었는데 오늘 또 고모가 그 음료수를 주는 거야. 희아는 받자마자 다 마셨는데 나는 그냥 마시는 척만 하고 그냥 자는 척했지. 그런데 고모가 우리가 있는 방문을 꼭 닫더니 밖에서 사람들 목소리가 들렸어. 딸이 아무래도 부모 손에 자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눈치를 제법 많이 봐요. 지금도 그 사실에 못내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어쨌거나 남들보다 눈치가 빠른 딸이 신우의 행동이 이상하다 생각해 그렇게 희야, 아니 시조카랑 똑같이 자는 척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아저씨들이랑 고모랑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돈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 그런데 경찰 아저씨 이야기도 나와서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아서 엄마한테 물어보려고. 우리 고모 나쁜 사람이야? 대충 정리하자면 어디 가게는 돈 받았다, 어디는 못 받았다, 누가 신고를 한다더라 등 이상한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우는 다시 한번 딸과 시조카가 있는 방문을 열어보고는 재워둔 애들 깰까봐 조심스럽게 그 사람들이랑 나갔다고요. 대충 딸의 이야기를 듣기에는 최근 말이 많다는 광고, 바이럴 사기꾼들이 하는 수법 같더라고요. 제 친구가 장사를 하는데 이번에 그런 일을 당해서 한 500만 원 날렸다고 속상해했거든요. 그래서 의심이 확신으로 번졌죠. 저는 당연히 엄청나게 화가 났습니다. 일단 신우가 제 딸이나 조카한테 준 음료수의 정체부터가 화의 발단이었죠. 그래서 당장 신우를 찾아가서 따져 물었어요. 형님, 저희 애가 이상한 소리를 하던데 확인 좀 해보려고요. 저희 은비한테 이상한 음료수 먹였다면서요. 애가 그걸 먹고 단번에 잠이 쏟아졌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들어야겠네요. 아니, 옳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은비한테 뭘 줬다고 이래? 우리 희아랑 먹는 주스 줬는데. 형님이 딸한테 줬다던 음료가 내가 생각하는 그게 맞냐 물었지만 당연히 신우는 모르쇠 하는 거예요. 자긴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저 주스 줬는데 무슨 소리 하냐면서요.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당장 없는 상태니 저도 그걸로는 더 이상 할 말은 없었습니다. 아이가 정확하게 그걸 넣는 걸 본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 이 일은 넘어간다 쳐도 아이가 들었다던 사기 이야기는 넘어갈 수 없었죠. 그래, 그건 넘어가고 대체 무슨 사기를 치고 밖으로 돌아다니는 거냐고. 애가 형님 하는 이야기 다 들었다 하더라 하면서 말하니 신우가 벌벌 떨면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는 겁니다. 그럼 저희 애가 저한테 거짓말이라도 했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형님, 이건 그냥 넘어갈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애가 경찰이랑 신고, 돈, 뭐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데 이건 대체 무슨 일인지 설명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옳게.
어떻게 애 말만 믿고 사람을 이상하게 몰아갈 생각을 해? 솔직히 애가 어른들 하는 말 뭘 안다고. 그냥 들린 단어 올케한테 대충 이야기한 거겠지. 생사람 잡지 마. 애가 하는 말만 듣고 사람 이상하게 몰아가지 말라고 하는데 오히려 전 그런 신우의 태도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왜 아니면 아니라고 말을 하면 되는 거지 어디 찔린 구석이 있는 사람처럼 저한테 소리를 대뜸 질렀으니 말이에요. 어차피 제가 아이한테 들은 이야기 남편에게도 해서 저와 같이 신우 집으로 온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제가 신우의 태도가 이상하다 생각을 하는 그 찰나 신우의 멱살을 잡더라고요. 평소 이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그 모습에 당황은 했죠. 그런데 나중에 듣자 하니 신우라는 사람이 원래 어렸을 때부터 좋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모았던 적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게 가족들에게도 들키기도 했고 종종 집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찾아와 신우 보고 나오라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게다가 집으로 찾아온 사람 중에서 신우가 없다 해도 거짓말 말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좀 일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제게 이야기를 듣고 바로 자기 누나가 그때와 같은 일을 벌였구나 하는 걸 확신해서 저를 따라간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남편은 신우의 멱살을 잡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누나, 설마 저번처럼 또 일 저지르고 지금 아니라 발뺌하는 건 아니지? 저번에 말했잖아. 그때 분명히 이런 일에서 손 씻겠다고. 내가 무슨 짓을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너 생사람 잡는 거야. 정말로 생사람 잡는 거라고. 솔직하게 누나가 예전에 그딴 짓을 저질러서 집에 사람들 찾아왔을 때야 그저 어렸으니까 치기로 그렇다 생각을 하고 넘어갔어. 그런데 지금 누나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그러고 살아. 누나가 이러는 거 매형은 알고나 있어? 너 남편한테 오늘 했던 말 하기만 해봐. 그 사람이 외국 나가서 얼마나 힘들게 돈 벌고 있는지 몰라서 그래? 괜히 사람 걱정하게 만들지 말라고. 내 말이 그 말이라고. 지금 누나 하는 짓이 너무 수상하잖아. 아니면 왜 갑자기 내 와이프 말에 그렇게 울컥해서 소리를 지르는데? 내가 애한테 그런 말을 들었다 했을 때는 설마 했어. 그런데 지금 누나 하는 행색을 보니까 딱 찔려서 하는 사람 그 자체잖아. 말 다 했어? 나 정말로 예전처럼 그런 짓 한 적 없다니까. 너 정말로 내가 그런 짓 안 했으면 어쩌려고 그래? 누나가 안 했으면 안 한 거겠지. 그럼 다행인 거고. 아무튼 나 매형한테 지금이라도 당장 전화해서 확인 좀 해봐야겠어. 누나가 이런 짓 하고 다니는 거 알고 있냐고. 신우는 남편이 잔뜩 화가 난 얼굴로 매형, 그러니까 심해부에게 당장이라도 물어보겠다 몰아세우니 그제야 실토를 하더라고요. 아는 사람들이랑 지금 같이 일을 하는 거라면서요. 그래요. 사기도 일이라면 일이겠죠. 정말 네가 생각하는 그런 일 아니야. 이번에는 정말 그냥 같이 일만 하는 거라고. 신우는 아주 뻔뻔하게도 바이럴 광고 사기를 마치 정말 자기 직업인 것처럼 말을 하더라고요. 자영업자들 도와주면서 본인도 같이 돈을 버는 거라면서 말이죠. 그런 뻔뻔한 소리를 하니 남편도 단단히 화가 났죠. 아, 그러시겠지. 그런데 누나, 이번엔 경고하는데 누나 선에서 완벽하게 일 정리 깔끔하게 해. 안 그러면 내가 누나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니까. 내가 겁먹을 것 같아? 지금 너 정말 생사람 잡는 거라고. 생사람 잡고 있는 거라면 정말 미안한데 누나. 하지만 누나가 방금 같이 일한다고 했던 내용들 아무리 들어도 난 사기 같거든? 남편이 사기 같으니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자 신우는 아니라며 방방 뛰었습니다. 아무래도 신우가 인정을 하지 않자 남편은 특단의 조치를 내렸죠. 가족들한테 다 얘기한다고. 그러자 신우는 급하게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피해자들 만나서 싹싹 빌고 다 정리하겠다면서 이번에는 정말 얼마 안 했다고. 그 뒤로도 조마조마하면서 신우가 어떻게 잘 처리했을까 싶었는데 아마 경찰에게서 연락이 안 온 걸 보면 정말로 깨끗하게 사과하고 사기친 돈은 다 돌려주긴 했나 봐요. 아무튼 이 일로 저희들과 신우 사이는 거의 박살이 났습니다. 애도 당연하게 안 맡겼죠. 이전에 왜 70만 원 주고 있었다 했잖아요. 그것도 다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한 1년은 연락도 안 하고 살았죠. 미안하다 정리했다며 사과를 하긴 했는데 그간 아이한테 어떻게 했을지도 참 눈에 보여서 본 척도 안 했어요. 남편은 제 누나라는 사람이 저희 아이에게 그딴 것을 줬으니 당연히 화가 단단히 나서 절대 집에도 들이지 말라 저에게 강하게 말을 해놓은 상태였고요. 아이에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비, 다음에 고모가 같이 집에 놀러 가자고 해도 거기 가면 안 돼. 그러면 나 희아랑 더 이상 같이 못 놀아? 나 희아 같은 동생 가지고 싶은데. 절대 안 돼. 고모가 지금 나쁜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있으니까 은비가 나쁜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거거든. 은비는 아빠랑 엄마한테 걱정 안 끼치는 착한 아이지. 그러니까 고모가 놀자고 해도 거기 가면 안 된다. 아직 사기에 대한 정확한 정의도 모르는 애를 데리고 절대로 신우의 집에 가서는 안 된다고 나쁜 일을 당할 수 있다 아이에게 말하는 남편을 보고는 이번에는 진짜 단단히 신우의 버릇을 고쳐두려고 하는 모양이구나 싶었습니다. 물론 저도 사기나 치고 다니는 신우 같은 사람 옆에 저희 딸아이를 보내고 싶지도 않고요. 다만 이번 일로 걱정이라면 시조카 정도였겠네요. 자기 자식이니까 잘 챙기겠지만 그래도 딸의 말에 의하면 그 음료수를 같이 마셨다고 했으니까요. 조금 걱정은 됐죠. 하지만 이 걱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 조용히 잊혀졌습니다. 그러다 신우를 보게 된 건 바로 시부의 칠순잔치 때문이었죠. 이때 저는 하필이면 담당하던 일에 구멍이 생겨 바빠서 주말에도 출근해서 일하고 있었어요. 같은 팀에서 일하던 막내가 클라이언트에게 실수를 했거든요. 사수로서 같이 실수를 수습해야 했죠. 아무튼 퇴근하고 바로 시댁에 가야 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때 엄마 병세가 심각해졌을 때라 한참 이리저리 정신이 없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간병인이 전화가 와서 급한 일이 있다고 지방에 내려가야 한다고 하더군요. 아주머니, 갑자기 이렇게 급하게 말씀하시면 저희는 어떡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도 집에 급한 일이 생겼다고 내려오라 그러는데 어떡합니까? 일이 이렇게 된 건 정말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당장 집에 내려가야 할 것 같은데 여기 여사님은 어떡하죠? 언제 오실 수 있나요? 하지만 저는 일을 당장 수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바로 엄마한테 가긴 어려웠죠. 그래서 시댁에 먼저 가 있는 남편에게 도와달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간병인 아주머니가 갑자기 급한 일이 있다고 지방에 내려가야 한다네.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막내 녀석이 저지른 일 때문에 내가 여기서 손을 못 대고 있어. 그래서 말이야. 당신이 좀 가주면 안 될까? 정말 미안한데 당신밖에 가줄 사람이 없네. 시부의 칠순인데 자식인 남편을 보내려니 저도 마음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래도 제 사정을 들은 남편이 알겠다고 해서 한숨 돌렸죠. 아무튼 나중에 일을 마무리하고 병원으로 부랴부랴 가보니 남편이 아닌 신우가 엄마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신우가 왜 여기 있냐고 말이에요. 동생이 많이 취해서 못 들었나 보네. 왜 올케가 전화했던 그때 아빠랑 동생이랑 술 먹고 있었거든. 그런데 갑자기 일어나서 나가야 한다 그러길래 왜 그러냐고 물었지. 저는 남편의 상황은 모르고 있었으니 아마 신우가 말한 상황이 맞을 거다 생각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부랴부랴 전화 온 남편이 미안하다고 신우가 말했던 것처럼 술을 먹어서 못 갔다 했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 온 거야. 술 먹은 사람 그대로 대리 불러 보내는 것보다 그나마 손 비어있던 내가 오는 게 더 낫잖아. 둘 다 오면 모처럼 아빠 칠순인데 불효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올케도 곤란하지 않았겠어? 삐진 아빠 화 풀어주려면 보통 힘든 게 아니라는 거 올케도 잘 알고 있잖아. 신우의 말이 틀리지는 않았어요. 예전에 어떤 일 때문에 시부가 크게 삐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엄청 힘들었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남편 대신 신우가 와서 엄마 병간호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한테 사정을 설명하며 환하게 웃으면서 상황상 이렇게 됐어 하는데 처음에야 탐탁지 않았지만 엄마한테 잘하는 신우의 모습을 보니 약간 마음이 풀리는 겁니다.
저도 사람이라고 내 가족한테 잘하는 모습에 마음이 기운 거죠. 그 후로 물론 신우를 바로 용서한 건 아니지만 신우가 저한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했고 본인이 저질렀던 일들은 다 수습을 잘했다면서 증거라고 예전에 사기쳤던 사람들에게 받은 문자까지 보여주더라고요. 그걸 보니 사람이 제대로 마음을 고쳐먹었구나 싶어서 다시 가까워졌죠. 그런 와중에 신우는 일주일에 2번씩 엄마를 봐주러 병원을 오갔어요. 예전에 본인이 너무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돈은 일절 안 줘도 된다 하면서 저희 딸한테 했던 짓 반성하는 셈 치고 엄마를 돌봐주겠대요. 저는 엄청 감동을 했죠. 게다가 엄마도 신우가 좋은 사람 같다고 저한테 이런 말까지 했으니까요. 너 매일 네 신우라는 사람이 이상하다 했는데 내가 보니까 그때 일은 많이 반성한 모양이더라. 사람이 아주 선해. 옆에 나은이 할머니 있지? 나 말고도 나은이 할머니가 도와달라 하니까 얼른 가서 도와주고 하는 게. 그러니 너도 그렇고 사위도 그렇고 화 좀 풀어. 어차피 지난 일이잖니. 엄마까지 이런 말을 하니 저도 남편에게 가서 엄마도 이런 말 하더라 하면서 신우를 조금은 좋게 생각해보자 말을 했죠. 남편은 여전히 제 누나가 못 믿어온 모양이었지만 그래도 제 말에는 그러자 했습니다. 일단 결과적으로도 저희 엄마 간병호까지 자처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런 정성스러운 보살핌에도 엄마는 상태가 많이 안 좋아져서 결국 손을 쓸 수 없는 정도가 되었어요. 오래도록 병원 생활을 한 탓에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엄마의 몸엔 없던 암마저 생겨서 여기저기 전이를 했다 하더라고요. 저는 끝까지 엄마를 지키고 싶은 마음에 수술이라도 해달라 의사를 붙잡고 빌었지만 쇠약해진 엄마가 수술이라는 큰일을 견디긴 힘들 거란 말에 고개가 저절로 숙여졌습니다. 엄마에게 어떻게 운을 띄우면 좋을지 걱정스러운 순간도 잠시. 엄마도 이제 본인의 마지막을 알았는지 그냥 집에서 지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본인도 이제 지쳤다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퇴원하고 당분간은 저희 집에서 모셨어요. 어른이 되어 아이를 낳은 후 처음으로 엄마와 같이 지낸 시간들이었죠. 다행히 집으로 들어온 엄마는 제 딸을 보면서 무척이나 좋아하셨어요. 어릴 때 제 얼굴이 많이 들어있다며 딸의 얼굴을 여러 번 쓰다듬고 했죠. 그렇다고 아프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보다가도 때로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서 병의 고통에 힘들어하셨죠. 그래도 집이 더 편하다며 그렇게 집에서 잘 쉬시다가 잠들듯이 돌아가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을 먹으러 깨우러 들어갔던 제가 제일 먼저 엄마의 죽음을 맞이했죠. 엉엉 울었어요. 아이한테 보이기도 우스울 정도로 말이죠. 오히려 제 딸이 더 대견스러웠습니다. 제가 우니까 옆에서 울지 말라고 같이 울면서 절 달래주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엄마의 장례를 지내면서 더 친해진 건 신우였죠. 저한테는 친오빠가 하나 있는데 지금 외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라 장례에 맞춰 딱 시간을 내기 힘든 상황이라 하더라고요. 오빠가 미안하다며 최대한 발인식 전에는 가겠다 했는데 그런 제가 장례를 치를 동안 옆에 있어준 사람은 남편과 뜻밖의 신우였습니다. 올케 오빠는 좀 늦는다면서? 아유 그래 일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시간을 뚝딱 낼 수 있겠어. 그 먼 외국에서. 그 오는 것만 해도 하루는 걸릴 텐데. 신우는 제때 오지 못하는 오빠 마음을 이해한다며 최대한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엄마의 죽음에 제대로 몸도 못 가누는 저를 옆에서 부축까지 해주었죠. 물론 남편 역시 제 곁에 있어줬어요. 남편은 엄마의 죽음에 힘들어하는 저 대신에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안내하고 그랬죠. 아마 이 두 사람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무것도 못한 채로 마지막 발인식 전까지 멍하니 엄마의 영정사진만 보고 넋놓은 사람처럼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그래서 신우와는 엄마 장례식을 계기로 한 차례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고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 기력이 많이 쇠했던 제가 엄마의 유산이나 유품을 정리하는 일까지 신우가 다 동행해서 도와주었죠.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지만 이렇게 옆에서 같이 움직여주고 챙겨주니 너무 고맙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저를 위해 고생해주는데 아무것도 못해줘서 미안한 마음에 말했죠. 형님, 정말 뭐라도 안 챙겨드려도 괜찮아요? 괜히 저 때문에 희야도 못 보고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신우는 물론이고 신우가 제 곁에 있는 탓에 홀로 있을 시조카가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시조카에 대한 것들까지 조심스럽게 물었죠. 에이, 너무 그렇게 딱딱 나누는 것도 정없어 옳게. 다른 사람 일도 아니고 가족 일인데 한 사람이라도 손을 보태야지. 희아야, 옆집 아주머니한테 잠시 돌봐달라 말도 했고. 신우의 말에 조금 안심이 되었죠. 아무래도 시조카가 저희 딸보다 어린데 신우가 일이 나와 홀로 있는 게 걱정이 됐거든요. 심해부가 지금 한국에 없기도 했으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엄마의 유산을 대충 정리해보니 50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꽤나 큰 금액에 저도 깜짝 놀랐지만 신우도 옆에서 놀라면서 본인 집으로 가서 같이 축하주라도 마시자는 거예요. 집에 좋은 술이 있어서 저랑 같이 마시고 싶다네요. 그런데 축하주라니? 무슨 말인가 싶어서 전 신우에게 물었죠. 축하요? 뭘 축하해요? 엄마 돌아가신 게 최근인데 형님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셨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마당에 축하라는 말이 들리니 속은 상했지만 내색은 안 했죠. 저는 슬픈 일이 있지만 남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신우는 손으로 본인 입을 툭툭 치며 어머머 옳게 미안해. 위로주를 축하주로 말이 헛나왔네 하며 본인이 한 말을 얼버무리더라고요. 수상했죠. 그래도 신우가 그동안 해준 게 있으니 푼수긴 해도 좋은 사람이라 생각하며 어차피 그때 이후로 2년이나 지났는데 이 사람도 많이 변했겠지 했습니다. 그래서 신우를 따라 신우의 집으로 갔죠. 신우가 요즘 일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괜히 밖에서 돈 쓰는 것보다 집에 가서 먹는 게 맘 편하지 않겠냐며 그랬거든요. 그래서 알겠다 하고 따라간 거죠. 집에 도착한 신우는 부엌으로 가서 잠시 술상을 차려오겠다 하더라고요. 그런 신우를 기다리며 혹시나 집에 시조카가 있을까 집 여기저기를 두리번거렸어요. 그런데 그때 작은 방 안에서 무언가 먹고 있는 시조카를 발견했죠.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 분명 신우가 시조카는 옆집 아주머니한테 돌봐달라 말을 했다 했잖아요. 그런데 돌봐주겠다는 사람이 애를 두고 혼자서 어디로 간다? 이건 이상하다 싶었죠. 아무튼 그렇게 시조카를 보기 위해서 방으로 들어갔는데 인기척이 느껴지자 시조카가 뒤를 돌아 절 보더라고요. 그리곤 절 보던 6살짜리 시조카가 하는 말 역시도 너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숙모도 오렌지 주스 마셔요? 옛날에 은비 언니랑 저도 마셨었는데 오늘도 엄마가 그거 줬어요. 따끔. 아이에게는 이상하게도 전에 딸아이가 말한 것처럼 그 냄새가 났습니다. 안타깝게도 신우가 아이가 먹던 잔은 이미 치워버렸는지 물증을 당장에 잡을 순 없었지만 전 아이를 다그치듯이 물었죠. 그러자 시조카는 경악할 일을 입에 담는 거예요. 저 먹던 거 다른 아줌마도 같이 먹었어요. 저번에 어떤 아줌마가 온 적이 있는데 엄마가 준 음료수 먹자마자 옛날에 저처럼 자꾸만 자더라고요. 저는 이제 잠 안 오는데. 히히. 그러면서 시조카는 잠에 푹 빠진 아주머니 가방을 엄마가 뒤졌다고 하더군요. 엄마는 항상 사람들이 오면 저한테 주던 음료수를 줬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면 항상 이제 부자가 된다고. 이제 그 아주머니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엄마 거 된다고 했어요. 아이의 입에서 나와선 안 될 말이었죠. 신우가 아줌마의 도장 같은 걸 훔쳤다고. 그리고는 무언가가 신우의 것이 된다고 했다니. 그건 명백하게 도둑질이잖아요? 아직 도둑질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아이가 너무나도 명확히 도둑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 전 경악스러웠죠. 고작 유치원에 갈 나이인 시조카였습니다. 그런 시조카에게 몹쓸 짓을 한 건 물론이고 그 시조카가 다 눈치를 채도록 범죄를 저지르다뇨? 제가 이런 말을 다 들었다는 걸 신우는 눈치도 못 챘는지
옳게 술상 다 차렸어. 이제 한잔하면서 푹 쉬자. 하는데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런데 더 경악할 것은 시조카가 그래도 제 엄마라고 신우에게 달려가서 안겨서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 이번에는 숙모께 엄마 거 되는 거야? 우리 이제 더 큰 집으로 이사 갈 수 있어? 시조카가 6살이지만 엄청 약삭 빠르고 똑똑해서 말을 참 잘하는 아이였거든요. 그러니 지금 이 상황이 전부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우도 그런 자기 자식이 이상한 말을 하며 덥석 안겨오니 당황하면서 어머 얘는 누가 들으면 오해할 말을 하고 그러네. 옳게 그런 거 아니야 하며 저에게 변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들은 이야기들을 전부 호투로 넘길 수 없다 생각했죠. 거기다 시조카는 뒤이어 전에는 마시면 바로 잤는데 요즘은 잠이 안 와 엄마 하는데 이 말은 이 집에 손님을 데려올 때마다 이 술상을 내왔다는 시조카가 한 말이 정말 사실이란 말이잖아요. 아까도 말하고 지금도 말하고 2번이나 말한다는 것은 명백한 진실이라는 말이니까요. 전 경악스러웠습니다. 자기가 일을 저지르겠다고 그것도 고작 6살 아이에게 음료수라며 수작을 부린 걸 주고 얼마나 그랬으면 애가 잠도 안 자고 내성이 생겼겠어요. 이런 상황을 보던 저는 순간 예전에 절대 아니라며 발뺌을 했던 그 일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따져 물었죠. 형님 설마 우리 딸한테도 희아한테 준 음료수를 줬던 거예요? 미쳤어요? 아직 다 자라지도 않은 애들이라고요. 엄마라면 자기 자식한테 그런 짓을 해선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흰 가족이잖아요. 신우는 역시나 여전히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전 이번엔 당하지 않았죠. 증인이 여기 명백히 있는데 무슨 한 적이 없어. 그래서 신우를 다그치며 빨리 사실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당장 말하지 않으면 지금 이 자리에 남편이고 시댁 사람들 전부 불러 모아서 말하게 만들 거라고. 그러자 신우가 안절부절 못하면서 말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니, 사람들 불러서 일을 좀 하려고 하는데 은비가 9살이잖아. 애가 들으면 일이 커질까 싶어서 그랬지. 그때도 그랬지만 은비가 동생이나 올케한테 말하면 오해할 거잖아. 그래서 그냥 음료수에 조금만 타서 먹였어. 우리 딸한테 먹였을 때도 아무런 이상 없었다고. 그냥 먹고 바로 골아 떨어지길래.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아이들 몸에 얼마나 해로운지 알면서 그걸 먹였다고요? 그리고 그걸 입 밖에 그렇게 내뱉어요? 올케가 말하라며. 그리고 나는 어렸을 때 엄마나 아빠가 자기 지인들이랑 편하게 술 마시려고 우리 재워놓자고 해서 먹은 적 있어. 나도 괜찮았는데 내 애라고 다를 건 뭐야? 이 말을 듣는데 순간 골이 띵하게 울리더라고요. 이게 사실이라면 남편 역시도 그런 적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어쩐지 시댁 사람들이랑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 것 같진 않더니 이런 일들이 있어서 그랬나 봅니다. 아무튼 신우는 그러면서도 이상한 말을 짓거리면서 자기는 괜찮았으니 자기 딸도 괜찮다, 제 딸도 괜찮다 이런 망언을 짓거리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에요, 방귀예요? 이 인간이 미쳤나 보다 생각했죠. 누가 일한다고 애한테 그런 걸 먹여요? 전 바로 손 씻었다는 남편이 극도로 혐오하는 그 나쁜 짓거리를 하던 버릇으로 일을 벌이려 그랬구나. 애들은 지금 이 사람 눈에는 밟히지도 않는다는 걸 바로 눈치챘죠. 그런데 제가 더 열이 받는 건 시조카의 말에서 이 신우가 가져온 술을 먹으면 일어날 일이었죠. 지금 당장 제 가방에는 상속 서류들이 잔뜩 들어있는데 지금 그걸 수작을 부리겠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 미친 신우가 아까 축하주라고 그랬던 거구나 했죠. 형님, 아까 분명 저한테 축하주라는 말 짓거렸죠? 아까 희아한테서 다 들었어요. 여기서 술 먹은 사람들은 그대로 잠들어서 형님이 그 사람들 물건 훔치고 그랬다고. 올케는 어린애가 하는 말을 믿어? 그냥 내가 잠든 사람들 챙겨주는 모습 보고 그랬던 거겠지. 당황하면서 말을 했지만 그 목소리는 분명 떨리고 있었죠. 그래서 더 강하게 말했습니다. 설마 그거 저한테 먹이고 제 도장으로 서류 조작이라도 하려고 했어요?
정말 사람이 미쳐도 얌전히 미쳐야지. 이딴 술 너 혼자 다 드세요. 그리고 저는 신우가 저한테 주려 했던 술을 반대로 신우 입에다 콸콸콸 들이붓고 뺨을 후려쳤죠. 선빵이 필수라 생각했어요. 지금 신우가 저한테 어떤 짓을 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거 아니라고 이렇게. 뭐 하는 거야 지금. 정말 미쳤어. 희아야. 엄마 도와줘. 신우는 거세게 저항하면서 시조카에게 도움을 구하더라고요. 참나. 지금까지 제 딸이 방해된다고 그딴 짓거리를 할 때는 언제고 자기가 이런 일을 당하니까 감히 어린 조카를 찾아? 그래서 저는 그러든지 말든지 안간힘을 써서 모조리 부어버렸죠. 독한 냄새가 진동을 했어요. 어른인 제가 마셔도 횟가닥할 것 같은데 이런 걸 아이들에게 먹이다뇨. 제 딸은 물론이고 심지어 본인 딸까지. 이런 게 아이들에게 얼마나 해롭겠습니까? 냅다 부으면서도 애들 생각에 소름 끼치고 울컥하더라고요. 어떻게 엄마라는 사람이. 그래서 신우에게 사정없이 덤벼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압했죠. 당신이 그러고도 엄마야? 애들 잘못되면 어쩌려고. 당신 딸을 봐. 6살짜리가 저렇게 비틀거리고 딸꾹거리는 게 말이 돼? 왜 그러고 살아? 나도 저러고 멀쩡하게 지금 잘 살아 있어. 그리고 저건 내 딸이라고. 내 딸이래. 왜 올케가 자꾸 입을 대려고 해? 시조카는 딸꾹거리다가 그래도 신우가 제 엄마라고 이 모습을 보고는 엉엉 울다가 탈진했는지 털썩 주저앉더라고요. 신우가 처음에는 저항을 했는데 신우 역시도 본인 딸의 그런 모습을 보니 정신이 좀 들었는지 얌전해졌습니다. 모성애가 있는 모양이긴 했죠. 그러고는 본인도 급전이 좀 필요했다고 중얼거리더군요. 나라고 뭐 이런 일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알아? 급전이 필요했다고. 돈만 아니었으면 나도 내 딸에게 내가 당했던 그런 일은 하고 싶지 않았어. 아무리 급전이 필요해도 그렇지. 보통 사람들은 평범하게 일해서 돈 벌 생각을 하지. 이런 식으로 가족들을, 심지어 본인 자식까지 위협하면서까지 돈을 모으진 않을 겁니다. 신우는 시조카에게 엉금엉금 기어가서는 부여잡고 흔들어 깨우다가 본인도 탈진했는지 드러누워서 잠들더군요. 참 가관이었습니다. 그런 신우를 보면서 저는 바로 먼 타지에서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하고 있는 심해부에게 전화해서 지금 이 상황들을 다 알렸죠. 아주버님 마누라가 오늘 나한테 이런 짓을 하려고 했고 예전에 사기를 저지르려다 들켜서 아주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고 했었던 일까지 전부 다 말이죠. 전 돌아온 심해부의 반응에 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사실 심해부가 기러기 생활하는 게 생활고에 시달려서 그런 줄 알았는데 신우가 예전에 사기치다 걸려서 그거 합의하고 돈 메꾸느라 타지 생활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한테 털어놓더라고요.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 먼 타양에서 이딴 일을 하고 사는데 또 그랬다고요? 설마 아주버님 다 알고 계셨어요? 형님이 이런 일을 한 게 이번만이 아니라는 거. 나라고 몰랐겠습니까? 제가 그 여자 남편인데 그 사람 이런 짓거리 한 게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미친 여자가 저번에 그 일이 끝이라 했는데 나한테 더 숨기는 건 없다더니 뭐? 사기? 애한테 그딴 걸 먹였다고요? 심해부는 당장이라도 짐을 싸서 집으로 오겠다고 했어요. 외국에서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던 심해부였기에 당장 시간을 빼는 것도 어려웠을 텐데 다음 날 바로 한국으로 돌아왔더라고요. 물론 그 사이에 신우는 정신을 차려서 저희 집으로 달려와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 억울하다고 막 울면서 비는데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전적이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저에게는 심해부가 했던 부탁도 있었고요. 제가 처남댁한테 부탁할 처진 아니지만 제가 바로 달려갈 테니까 딸 좀 부탁드립니다. 이 미친년이 애는 잘 보고 있다 해서 믿고 맡긴 거였는데. 심해부는 그간의 울분을 토하듯이 신우가 자신에게 했던 말들을 저에게 줄줄이 털어놓으면서 화를 내는데 그걸 듣던 저는 심해부가 정말 부처였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태를 남편에게도 말을 했죠. 남편은 굉장히 화가 나서 제 누나의 얼굴이 쳐다도 보기 싫다면서 꺼지라고 말을 하더군요. 신우는 그런 남편과 제 앞에서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저희는 신우의 이면을 다 봐버렸거든요. 당신이랑 은비한테 미안해서 내가 얼굴을 못 들고 있겠어. 어떻게 저런 인간이 내 가족인 거야? 왜 내 누나인 거야? 매형 얼굴은 또 어떻게 봐? 내가 단단히 단속하겠다고 그렇게 약속까지 했는데. 심해부가 저에게 말하진 않았지만 이런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둘이서 약속까지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신우가 이런 짓거리를 2번 다시는 하지 않도록 본인도 신경을 쓰겠다고 말이죠. 게다가 아이 아빠입니다. 당연히 제 아이에게 그딴 짓을 했으니 아무리 가족이라도 절대 용서할 수 없었겠죠. 아무튼 그래서 저는 시조카와 제 딸, 둘 다 병원으로 데려가서 온갖 검사를 다 했습니다. 의사에게는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서 검사 부탁한다고 허리가 반이 되도록 접으며 인사를 했죠. 2년 전에는 심증은 있었지만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했던 게 너무 후회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물론 저희 딸아이한테도 미안했지만 신우가 지금까지 키우고 있던 시조카한테 더 미안했죠. 딸이 분명 시조카도 같이 그 음료수를 먹었다고 했으니. 천만다행으로 애들 건강엔 큰 이상이 없었지만 시조카는 몸에 충격이 좀 남았는지 지방간 위험이 좀 있다고 하더군요. 지방간이 꼭 그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생길 수가 있다고요? 저도 알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저희 조카 비만 절대 아닙니다. 반대로 깡 말라서 밖에 나가면 밥은 먹이냐고 주변 어르신들이 걱정을 내뱉을 정도라고요. 그러니 의사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면서 아이에게 평소 뭘 먹이고 있냐고 물어봤겠어요? 그런 의사의 눈빛에 억울함 이런 거 전혀 없었고요. 오히려 속이 터지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모로 마음이 복잡했죠. 그래서 솔직하게 시조카에게 있던 일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준 거였어요. 설명을 듣고는 그제야 의사가 원인을 알았다는 표정으로 심각하게 그러면 지속적으로 병원을 다니면서 검사를 진행해 봅시다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성인도 제대로 몸을 가누지도 못하고 절제도 못하게 하는 성분인데 어린 아이에게 좋을 리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의사의 말에 그러자 했죠. 게다가 전 지금까지 제가 당한 모든 일, 가령 신우의 일뿐만 아니라 저에게 하려던 짓도 이번만큼은 숨기지 않고 남편에게 말을 했고요. 거기다 돌아온 심해부와 함께 신우를 어찌 처리할지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심해부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신우와 이혼을 하겠다고 했고 남편은 그런 심해부를 말리지 않았죠. 오히려 자기가 가족인데 저런 누나라 미안하다며 용서를 빌었어요. 부처 같은 심해부는 물론 그런 남편을 탓하거나 하진 않았죠. 그래서 신우는 제 자식을 방임한 죄를 문제 삼아 이혼을 당했습니다. 아이에게 그런 걸 먹인 증거도 다 있으니 아니라고 말해도 절대 피할 수 없었죠. 처음 시조카를 본 의사가 아이의 간 상태에 대해서 소견서를 써줬고 아이가 그 상태인 건 당연히 신우의 잘못이었습니다. 신우의 입장에서 다행이라면 심해부가 위자료는 필요 없다고 한 말이겠네요. 아이만 무조건 본인이 데려가겠다고 하고 위자료는 어차피 더러운 돈일 테니까 필요 없다면서 법정에서 그랬다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사기친 후폭풍은 혼자 오로지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번에 그 다 처리했다던 사기건 있죠? 그것도 결국에 거짓말이었고 이번에 조카가 말한 그 일은 무슨 부동산 사기 비슷한 거였다 하더라고요. 그 아줌마라는 사람이 최근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던 신우에게 당해서 피해를 봤다고. 아무튼 민사소송 당한 것만 4건이 있다고 하더군요. 신우는 저에게 자기가 잠깐 미쳤었던 것 같다고 무릎을 꿇으면서 빌었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올케, 내가 올케한테 얼마나 잘했어. 올케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내가 옆에서 얼마나 챙겨줬는데. 올케 이번에 재산 많이 물려받았잖아. 그러니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좀 도와줘. 가족 좋다는 게 뭐겠어?
어이가 없었죠. 저한테 그딴 짓거리를 하려 했으면서 뭐? 도와줘? 거기다 저희 엄마가 남겨주신 유산을 자기한테 쓰라는 둥하는데 진짜 뺨을 한 대 치고 싶더군요. 내가 진짜 절박해서 그래. 어떻게 보면 이 사달이 난 것도 올케 때문인데 그깟 돈 조금 나눠줄 수도 있잖아. 제가 엄마 유산으로 얼마를 받았는지 옆에서 눈으로 봤으니 저한테 이런 말을 하겠죠. 그런데 제가 그걸 왜 주겠어요? 그래서 당장 꺼져라 했죠. 형님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요. 사람이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자기 딸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선 잘도 금옥으로 음식이 넘어가서 살만하신가 봐요? 시조카 이야기에 잠시 숙연해졌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로는 저희 집 앞에서 시위를 하겠다며 하루 종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퇴근한 남편이 신우를 보고는 아주 대차게 멱살 잡고 경찰까지 불렀습니다. 제 집 앞에 사기꾼이 있는데 잡아가시라 하면서 말이죠. 신우가 동생이 어떻게 그러냐며 큰 소리로 울먹이며 말했지만 남편은 인간이 인간처럼 살라면서 그따위로 사는데 무슨 가족 운운하면서 여기서 체면도 없이 제 얼굴을 볼 생각하냐고 한 대 때릴 기세로 말을 하더군요. 그리곤 그대로 문정박대하고 집으로 들어왔죠. 나중에 시댁에서도 시부모님이 딸을 잘못 키웠다면서 본인들한테도 찾아와서 자기 이렇게 키운 잘못이 있으니 돈을 내놓으라 했다더군요. 정말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더니 이런 것 때문에 그런가 봅니다. 하지만 시부모님은 반성을 하긴 해야죠. 어린 신우와 남편에게 똑같은 짓을 한 전적이 있으니까 말이에요. 세상에 누굴 보고 배웠겠어요? 심해부는 지금 완전히 한국으로 들어와서 당분간은 어린 시조카 케어에만 몰두할 생각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가끔은 신세를 져도 괜찮겠냐 하는데 당연히 저희는 환영했습니다. 원래도 제 딸아이와 시조카 사이가 자매처럼 좋았을 뿐더러 오히려 마음의 가책은 제가 더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더 심해부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말하고 싶었다 하니 심해부가 조금 감동했는지 눈시울이 붉어졌죠. 정말 다행히 시조카는 여러 치료들을 통해서 간 기능이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여느 아이들과 다름없이 평범한 일상을 잘 지내고 있어요. 혹시 모른다 생각해서 지금은 심리치료 같은 것도 보내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선생님이 아이가 너무 밝고 긍정적이라며 괜찮을 것 같다 하시더군요. 그 덕에 심해부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네요. 그리고 신우는 민사소송을 당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저번에 판결이 났는데 사람이 정말 간도 큽니다. 어떻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 돈을 3억이나 훔칠 생각을 했을까요? 아무튼 그래서 이 돈을 다 돌려주라 하면서 결국 이 말이 사기를 친 거나 다름이 없다는 거라 형사 쪽으로도 넘어가게 생겼다고 하네요. 아마도 건수도 많다 보니 감방을 가게 될 것 같아요. 그 일 이후 저희 딸아이도 가끔은 신우 이야기를 하면서 남편과 제가 달콤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이런 것들은 먹으면 안 된다고 한 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이번 일이 딸아이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많이 준 것만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그래도 그것 외에는 시조카 지내면서 동생 생긴 것 같아 너무 좋다고 같이 살고 싶단 말도 합니다. 시조카 역시도 많이 안정된 모습이라 저 역시 마음이 편안하네요. 정말 사람이 한 면만 보고는 모든 진실을 알 수 없다는 걸 이번에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는데요. 사연을 전해 듣는 청자님들도 항상 사람의 좋은 면만을 보고 판단하지 않길 바랍니다. 사람은 한 가지 잣대로만 판단할 수 없는 어려운 존재니까 말이에요.